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1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한국은 지금 아주 덥다고 그럽니다. 드디어 40도가 넘는 그런 지역도 이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의 따가이따이 인근 그 주변은 지금 30도 약간 넘는 그런 기온에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런 날씨입니다. 특히 저녁 때 되면은 뭐 말도 못하게 시원하죠. 그리고 오늘은 8월 1일이면서 수요일입니다. 즉 바클라란 데이죠. 필리핀에서 8월 달은 좀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즉 필리핀에서 9월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런 달입니다. 9월 1일부터 이제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죠.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바로 전달에 첫 번째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클라란 성당이 아주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예를 들면 뭐 도선사다, 어디 뭐 명동성당이다, 이렇게 유명한 사찰이나 이 성당, 또 큰 교회, 뭐 이런 데는 많은 신도들이 복을 빌러 갑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큰 찌푸니로서 큰 찌푸니 단체로 막 시골에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바클라란 성당에 가기 위해서. 바클라란 성당이 이 기도빨이 아주 잘 받는 그런 성당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은 아주 덥고 필리핀은 시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주 뒤숭숭합니다, 요즘. 근데 아무리 세상이 뒤숭숭하다고 해도 자기 자신만 항상 반듯하게 살고 항상 준비하고 살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페스 동반자 웨딩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불쑥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별났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필리핀에 와서 노후를 보내거나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문제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준비를. 유행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지금 사람들이 사는 그 스타일이 준비성이 없이 살아도 한국에서는 뭐 사람이 죽거나 공변을 당하거나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뭐 위험한 경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지금 준비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국서 살 때는 그래도 되지만 외국을 나와서 관광을 온다든지 놀러 온다든지 심지어는 정착을 하려고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도 그런 정신 상태로 오게 되면은 큰 위험이 닥칩니다. 이런 풍토가 왜 요즘 한국에서 부쩍 심해졌는지 그거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놀러 오시는 분들이 대충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얼마면 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글쎄 그걸 어느 급의 호텔에서 묵고 어느 정도 수준의 식사를 하고 어떻게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돈 쓰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아니 그냥 대충 얼마 듭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필리핀에 꼭 볼 일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료해서 한국이, 그리고 삶이 무료해서, 또 이런 분들이 무슨 가정이 있거나 그런 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날 떼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은 오늘은 뭐 좀 짜릿한 거 없나, 이런 것이 그 지상 목표죠. 내가 장차 무엇이 되겠다, 나는 어떻게 살겠다, 이런 목표도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하물며 사업을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아니 그 필리핀에서 뭐 도미토리를 좀 하고 싶은데 얼마면 됩니까? 1억이면 됩니까? 2억이면 됩니까? 대충 얼마 듭니까? 보통 얼마 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참 뭐라고 대답을 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분들이 그런 도미토리를 소유를 했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은. 생활하는 태도나 방식이 조금 그 완벽하지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순간순간 이렇게 방어를 하거나 뭐 순간순간 제어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마음 자세라는 게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려면은 일단 자기가 원하는 그 수준의 사업을 구상을 해서 그거를 계획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현실성 있게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듬은 걸 가지고 현지에 와서 여러 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을 수정해 나가고, 또 하나하나씩 다 현지를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조그만 옷가게를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옷가게도 사업입니다. 그것도 사업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짠 사업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실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수정을 해가지고 실행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그 질문을 하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얼마 전에 이런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이가 드신 분인데 필리핀에 가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 이겁니다. 노후를 보내고 싶은데 가면은 좀 만날 수 있느냐. 사실 저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걸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만나기가 거북하다. 왜냐하면 나도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말을 하시지만 그 국적은 미국 국적인 재미교포였습니다. 재무교포.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과 달리 그 노인들에 대한 그 연금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뭐 그 국빈자 뭐 얼마 해가지고 뭐 30만 원 정도 나오지만 미국은 이제 그런 돈이 한 1,400불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미국의 그 노인복지연금하고 한국의 그 연금하고는. 그러니까 무슨 내가 그 분 연금 말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1,400불 정도면은 필리핀에서 얼마든지 살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주변에 있는 노인들이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그 돈을 가지고 다 카지노를 가가지고 탕진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분들에게 그러지 말고 필리핀에 가서 그 돈 갖고 살아라. 여자들을 얻어가지고 혼자 살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뭐 여러 가지를 뭐 집을 어떻게 사느냐 많이 물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준비를 하질 않고 무대뽀로 온다 이거예요. 무대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정착을 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럴 능력들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인데 준비를 그렇게 안 하고도 살아도 또 사라지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사업과 정착 문제가 아니라 이 국제 결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슨 결혼 준비가 돼가지고 여자하고 뭐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이런 준비 안 된 사람들도 그냥 휴대폰 들어가지고 어플 찾아서 여자 만나가지고 그 여자가 술집 여자가 됐든 뭐 창녀가 됐든 뭐 싱글맘이 됐든 신경 안 씁니다. 자기 맘에 들면은 와서 같이 사고 그 분위기 좋으면 결혼하자고 해서 무조건 결혼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국제 결혼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또 물어봐야 됩니다. 인터넷 쳐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뭐 서류는 뭘 뜨냐 뭐 여기 사이트 가가지고 질문해대고 심지어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결혼하는 겁니다. 아무 준비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여자가 간다 해도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냉정히 얘기해서. 인생이라는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개인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요즘 나라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도 뭐 별로 준비들 없이 무슨 막 뭐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발뺌하고 그 다음에 말 바꾸고 그 다음에 또 걸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저 막 배짱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막 큰 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심하죠. 더. 그리고 피해를 줄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마구잡이로 살아가지고 실패를 하고 손해를 보고 불행해지고 이러면은 그 당사자인 그 사람들만 손해입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인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 5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진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준비성이 없어지고 즉흥적이 되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때 바로 이제 너나 잘해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 게 불과 5년 정도 된 건데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이 다 보급이 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삐딱하게 봐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해피한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점점 너나 할 것 없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준비가 없습니다. 즉흥적이고 불같이 성질을 내고 여자들도 막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대략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넘어오는 것이. 그 5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이 정도로 무대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관광을 와도 그런 식으로 막 화장실 갈 때 그냥 오는 옷차림으로 짧은 바지도 뭐 동네에서 어디 나가는 하다못해 그 마트라도 가는 그런 짧은 차림이 아니라 그냥 화장실 갈 때 입는 짧은 바지. 그런 거에 대한 화장실 갈 때 신는 스레빠 이런 거 하고 그냥 난 것만 딱 입고 오는 공항을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 정도 제가 됐다고 보는 이유가 이제 계속 그것을 제가 관찰을 한 걸 기억을 해내는 것이죠. 야, 좀 5년 전에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가볍게 사실은 흘렸습니다. 근데 이제 4년 전이 되니까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렇게 또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2년 이때부터는 야, 사람들 이제 문제 많네. 이렇게 제가 이제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휴대폰 같습니다. 휴대폰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할 것도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머리가 아프다. 그 지식인이나 어디 검색을 해서 열어보면은 의학 박사보다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순간적으로는. 근데 그것을 암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암기할 이유가 없죠. 언제든지 오픈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말은 전부 다 유창합니다. 지금은. 요즘 사람들은. 시골의 할머니들도 마늘 까는 할머니들도 마이크 들이대면은 쫙 국가 정책이 다 나옵니다. 그런 할머니들도. 글을 몰라도 말은 다 잘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땐 이 휴대폰 문제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니까 가뜩이나 사람들이 지금 신체가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앉아서 지내거나 이러기 때문에 신체가 불균형한 상태인데 휴대폰을 또 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두개골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피한 거죠. 해골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해골이 삐뚤어지게 되다 보니까 좌우뇌가 진짜 언밸런스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운전하다가도 성질 나면 막 쫓아갑니다. 신호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가다 보면 불안합니다. 한국 가서 보면은 그 유리창을 내리고 마시던 그 음료수 캔을 막 집어던지고 그러더라고요. 참지를 못해가지고. 야, 이거 정말 문제 있구나. 심각하게 제가 느낀 겁니다. 근데 요즘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이 휴대폰의 문제다. 이래서 전 국민이 지금 해골이 더 삐뚤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방송을 하는 그 아나운서들이나 그 다음에 기자들이 쓰는 그 기사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댓글들을 읽어보면은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아무것도 그냥 일반인들도 댓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정서를 갖고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적대시한다고 해도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런 걸 안 가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곧 삶이 아주 삭막해지게 됩니다. 삶이.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살인 사건이 나도 아주
쇼킹하게 지금 살인사건이 납니다. 해골이 삐뚤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준비를 좀 철저히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불행해지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각자가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려면은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즉 옳고 그른 걸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사회 지도층들 한번 보십시오. 사회 지도층들. 뭐 도지사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시장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게 들통나도 또 뭐 얼굴 한색 하나 안 변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거짓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옳지 않은 일의 끝은 파괴나 손실이 꼭 따르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힘이 없습니다. 여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국 가서 보면은, 야, 그냥 진짜 뭐 공장 다니고 노가다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다 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노름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사는 게 서민들은 좋습니다. 한번 그 다이미지를 입고 구랑탕에 빠지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 갖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주나요, 금방? 응? 죽는 데 따르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다수가 서민입니다. 대다수가. 서민이면은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준비들은 가족들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가족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분들은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문제는 또, 가족이 없는 분들이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안 가본 나라도 없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참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큰 불행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100세 시대 살 준비해놨습니까? 그 팔자 세고 이런 사람들만 나중에 또 오래 살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그리고 뭐 의료계가 또 그런 100세 시대 준비가 돼 있겠습니까? 각자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특히 서민들은 각자가 더 준비를, 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가올 충격에 대비해 가지고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락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행복한 인생 코너에서 준비를 철저히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아니 준비를 안 하고 뭐 마구제비로 사업을 한다, 뭐 여행을 간다, 결혼을 한다, 뭐 정착을 한다. 본인들은 준비 철저히 했는데 저 사람이 졌다고 소리 하나 라고 하실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로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즉흥적인 그런 준비라는 거, 이런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겠습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두개골이 점점 삐뚤어져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적으로 그런 속도가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휴대폰이 보급이 돼 있고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휴대폰 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 다 귀에다라도 꽂고, 응? 그 결과가 이제 점점 이제 그 몸이 비틀어지고 그 비틀어진 것이 최소 정점이 머리인데 두개골이 삐뚤어지다 보면 이제 좌우뇌가 안 받아고 정서들이 다 나쁘고 공격적이 되고 즉흥적이 되고, 응? 쉽게 포기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변질돼 가는 겁니다. 요즘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즉흥적이고 포기도 쉽게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안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휴대폰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내서 운동을 좀 하셔야 되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두상팔상 그 정체술 그 수련을 담은 하루에 30분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한 몸이 돼야지 건강한 정신이 생깁니다. 건강한 정신이 있어야지 판단을 똑바로 바르게 하고 그래야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지만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준비된 인생,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삽시다라는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모두 다 행복하게 살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마십시오. 손해보지 마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